이렇게 법률에 써져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연 2회 휴가 보장된다. 법률에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2번 휴가 가도록. 근데 여기에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여자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 과장님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 내부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특별권력관계 내부자. 그래서 특별권력관계 그 내부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규락위에서 뭘 만들죠? 행정규칙을 만듭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내부자 규락이에요. 국민이 아닌 그 내부자 규락의 행정규칙 만들어서 뭐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 출산을 한 여자 공무원들은 그 휴가를 3번 가라. 그래서 휴가 3회 가도록 하달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규칙엔 휴가 3번 가도록 돼 있고 법률은 2번 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자 공무원은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휴가 3번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내부규정 행정규칙을 적용해서 3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여자 공무원에게 2회만 휴가를 보내줍니다. 행정규칙을 그 과장님은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닙니다.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뭐지? 공포할 필요 없으며 조문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포조문, 재판규범 안 됩니다. 행정규칙 위반했지만 자 보세요. 과장님이 내부 행정규칙을 위반했지만 이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죠. 내부 행정규칙 위반했지만 이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니까 이거 위반해도 이거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여자 공무원 소송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니까 법률을 준수하는 한 행정규칙 위반해봤자 위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 이걸 가지고 소송 들어갈 수 없죠. 행정규칙은 이렇게 법이 될 수 없다 해서 비법규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규칙은 법이 될 수 없다. 이 비법규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비법규설. 행정규칙 법이 될 수 없음 비법규설. 법이 될 수 없다. 비법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법이 될 수 없다. 비법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반해봤자 위법도 아니고 소송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그 전에 수많은 여자 공무원들은 결혼하고 애 낳으면 다 3회 휴가를 갔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자 공무원만 2번 가요. 일정한 행정규칙은 오늘날 그 내부사에서 수없이 많은 공무원한테 적용돼 버리나 그래 버리면 거의 이것은 법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법규명령으로 보자는 이런 견해가 나타나서 일정한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 법으로 보자는 법규명령으로 보자는 그런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행정규칙 비법규설이 아닌 오늘날 이 법규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법규로 인정해버리면 일정한 행정규칙을 이건 법이 되었다. 법이 됐으면 모든 공무원들은 따라야 되고 국민들한테도 적용해야 되는데 근데 법이 됐는데 과장님이 2번 보내줘 버리면 법이 된 다음에는 법을 위반한 거니까 이제 이것은 그 위반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하게 되고 이것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때는 소송 제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규명령 위반하면 위법이 돼서 이거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송 제기가 허용된다. 그러면 비법규로 볼 게 아니라 법규로 인정해서 소송 들어가자는 이 법규설이 나타났고 비법규가 과거의 견해, 법규설이 오늘날 현대적 견해가 돼가지고 법으로 평가하자는 논의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신분을 쓴다거나 인사, 휴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됐으면 그런 것들은 거의 내부사에서 법처럼 여겨지고 있으면 이것을 법규로 보자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 특별명령
법규라고 해서 이런 걸 법으로 인정하자는 이런 논의가 오늘날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특별명령 법규 이런 게 나타나게 됐죠. 특별명령 법규라 해서 저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47에 박스 아래 비법규설, 2번 법규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법규설, 법규설. 비법규설 있고 법규설인데 재련의 4번 특별명령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거기 348로 가서 준법규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넘어오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법이 아니어서 위반해도 위법도 아니었는데 오늘날 법처럼 인정돼서 위법하게 되고 위반하면 위법하게 되어 소송 들어오자는 이런 논의가 된다는 이 넘어오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더 연습할 거예요. 더 연습해 보는데 348페이지 5번 준법규설을 봅니다. 준법규설을 보시면 그것도 뭐지? 행정규칙을 법규로 보자는 논의 준법규설 봅니다. 더 중요합니다. 준법규 보세요. 이제 더 이해됩니다. 근데 이거 앞에 우리가 했어요. 법률을 다시 한번 만들고 똑같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의의 법률에는 뭐 이렇게 돼 있다 해보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면 그 업체에게는 이 영업을 정지하거나 또는 그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면 그 업체에게는 영업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써졌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재량조항으로 써져 있습니다. 법은 재량으로 포괄적으로 썼죠. 근데 이 재량을 공무원이 함부로 행사하지 않도록 국가는 이 내부자 규례하기 위하여 그 내부 공무원 규례하기 위하여 뭘 하다라죠? 행정규칙을 하다랍니다. 그래서 행정규칙 즉 재량준칙을 하다라죠. 그래서 그 행정규칙 재량준칙을 하다랍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썼냐면 1회 위반이면 단순히 경고하고 2회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해버려라. 그래서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영업정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회 경고, 2회 정지. 그러나 이 행정규칙은 법규가 될 수 없다. 법규가 아니다. 그렇죠? 법규가 아닌 내부 행정규칙입니다. 1회 경고, 2회 정지. 근데 공무원이 B란 사람이 한 번 적발됐습니다. 근데 한 번 적발됐는데 그 B에게 경고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그럼 이 공무원은 행정규칙을 위반했습니다마는 잘 들어요. 행정규칙 위반했습니다마는 법을 위반했나?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 내부 규정 위반했을 뿐 법을 위반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지받고도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어서 위반해봤자 이것은 위법하다 하지 않습니다. 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B는 이거 위반했다 해서 재량 범위 내에서 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소송을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소송 제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반해봤자 위법도 아니며 이거 소송 제기 안 된다. 그런데 그 전에 공무원이 그 전에 A에게 그때 한 번 위반했습니다. 그때는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 위반에 대해서 그때는 경고했다. 그래서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누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의 선례가 누적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에게는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할 평등의 원칙과 자규속 법리에 따라서 이제 이 적용돼 버리면 평등과 자기 스스로 구속을 받게 되니까 다음 사람에게는 무조건 또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할 이제 이 행정규칙은 요것에 의하여 뭐가 돼버린 거죠?
법규명령이 돼버린 겁니다. 요것에 의해서 이 행정규칙은 그 법규명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법규명령이 돼버렸다. 그래서 평등자기소법리가 법규명령으로 바꿔준다라고 해서 이때 뭐지? 전환규범, 이렇게 전환규범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죠. 행정의 자기소법리, 평등자기소법리가 바꿔준다 해서 전환규범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바꿔져 버리면 이제는 법이 된 거니까 위반하면 이제 뭐가 되지? 위법하게 되고, 위반하면 위법하게 되며 이런 거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고 해서 이제는 B는 BCD는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은 그 행정기관 내부에 소속 있는 내부요를 띄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법규명령으로 외부요를 띈다. 그래서 외부요 띄게 되며 무슨 매개물, 매개체를 통하여 외부요 띄니까 간접적 외부효를 띄게 됩니다. 법규에 준한다 라고 해서 준법규라고 얘기합니다. 법규에 준한다, 준법규, 간접적 외부효. 준법규, 간접적 외부효, 평등자기소법리를 그래서 법으로 인정하겠다. 이걸 우리 헌재는 받아들인다. 대법원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헌재 대법원 모두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준법규, 법규명령 간접적 외부효, 헌재 인정, 대법원 인정,